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예, 오늘은 성중독의 패턴과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중독의 패턴과 진행 과정입니다. 성중독의 패턴과 진행 과정에 대한 먼저 용어 설명들을 좀 할게요. 우리가 원래 이거는 사실 성중독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이 똑같지만 지금 성중독 파트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이제 좀 제목을 그렇게 다뤘습니다. 저희가 성중독에 걸렸을 때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행 과정들, 이제 재발한 이후에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서 또 이렇게 다시 되는 사이클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이 많이 설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저희는 원인론으로 끊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뭐 자존감의 영향으로 뭐 어린 시절의 상처로 우린 그런 거 보지 않고 현상에 집중해요. 그래서 현상 중심으로 해서 사이클을 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성중독의 패턴 그리고 성중독의 진행 과정이 있거든요. 성중독의 진행 과정은 이제 그런 사이클을 쫙 돌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쫙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패턴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성중독에 대해서 병식을 인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공감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겠네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중독에 대해서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병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식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이거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의 나중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성중독의 패턴과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중독의 패턴을 좀 볼게요. 예, 요런 연쇄고리를 이제 갖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첫째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 그러니까 종목은 다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성중독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포르노랑 자유행위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제 매매업소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불륜, 어떤 사람은 추행, 어떤 사람은 그 성폭행, 또 어떤 사람은 뭐 몰래카메라 찍는 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전화, 또 폰팅, 또 이런 문제들을 갖고 뭐 화상 채팅 이런 것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다 얽혀져 있거든요. 어떤 게 더 심각하냐 뭐 이런 차이긴 한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성중독이 그러니까 결과인 사람도 있고 원인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건 다음에 얘기하긴 할 건데 성중독이 그 원인인 사람은 성중독으로 인해서 다른 술도 먹고 성중독으로 인해서 빈 문제도 생기고 성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불륜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성중독이 또 결과인 사람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불륜으로 인해서 성중독을 행하는 사람, 저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또 그 술 문제가 있어서 이제 또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뭐 이렇게 메인의 문제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시간에는 이제 중독의 연쇄 고리, 우리가 어떻게 그 사이클에 딱 걸려들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결단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결단을 해요. 이제 우리가 병의 주종목은 다 다르지만 사실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통에 있어서는 똑같은 거죠. 또 고통까지는 아니어도 좀 위기의식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끊어야 될 어느 정도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끊어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게 되죠. 이제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이제 막 이제 쏟아붓는 거죠. 자기의 생각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끊어지겠다고 하는 노하우를 아주 쏟아붓는 겁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참아본다, 뭐 운동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렇게 해서 끊는 건 아니거든요. 좀 뭐 완화되는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 우리가 이제 다 중독자이기 때문에 비슷해서
다 사실 비슷한 패턴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하다가 안 되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방식들을 이제 사용해 보는 거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찾아가는 게 이제 뭐 상담사나 의사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잘 찾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좀 성중독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신 분이나 아니면 병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이나 아니면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제 고생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이제 안 끊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극단적인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참아야지, 어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단하고 참아야지 하고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재발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재발을 한 그 주기를 한번 따져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한두 번은 아니면 뭐 두세 번은 뭐 이렇게 10일 만에 재발하는 사람인데 한 20일도 참아보고 30일도 참아봤는데 그렇게 한번 차바닥하고 넘어지면 다시 뭐 10일 주기로 다시 바뀌는 거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지만 이제 그 결단한 이후에 이제 고민을 해서 이제 노력을 하지만 다시 재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저수지가 있잖아요. 저수지에 과거에는 물이 막 흘러가지고 동네가 그냥 범람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뚝을 막아놓은 거죠. 근데 뚝을 막아놓을 때 이걸 제대로 된 그 방파제로 딱 막아놓는 그 뭐죠? 뚝 그 막는 거로 딱 막아놓은 댐으로 막아놓은 게 아니라 그게 좀 되게 허술해. 그래서 좀만 있으면 넘칠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비가 오거나 좀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출렁하면은 그냥 물이 확 범람해서 댐도 무너뜨려 버리고 마을을 다시금 쓰나미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그 생기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발을 이제 그런 의미로 재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결단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 그렇냐 하는 정도로 이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옛날에 그 10일 했는데 한 20일 정도 참아서 한번 해봤다. 한번 30일 해봤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운동을 해서 뭐 한 30일 참아봤다. 아니면 뭘 해서 뭘 30일 참아봤다. 누굴 만나서 30일 참아봤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재발하면 다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30일 참았으니까 효과가 있었지 하면서 다시 이제 글로 돌아가거든요. 막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발을 하게 돼서 뚝이 퍽 하고 이제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정신 없어요. 그 이후에 연타로 넘어지게 됩니다. 연타로.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10일부터 20일까지에는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참았는데 한번 넘어지면 조그만 유혹이 올라와도 그냥 충동이 조금만 올라와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력은 어디로 가버렸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막 넘어지는 겁니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한번 뭐 예를 들어 자유행위 하면 예전에는 한 10일도 참고 20일도 참았는데 한 번 하면 한 2, 3일 만에 다시 넘어지고 또 10일 만에 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매매업소에 갔는데 이제 한 3개월 참았어요. 근데 한번 가니까 또 한 달 만에 또 가고 이렇게 연타로 넘어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책하게 돼요. 자책. 어떤 의미에서 자책을 하냐면 내가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넘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자책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20일 정도 참았는데 그래도 넘어진 거는 내 의지력 부족이다 라고 해서 또 그런 의미에서 자책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내가 연타로 이렇게 넘어지다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자주 넘어질 수 있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 연타에 대한 그 연타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자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를 굉장히 이제 비난하고 내가 왜 못했을까? 내가 왜 안 될까? 막 이런 자기 비난에 굉장히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하기도 싫어요. 이제 뭐 해야 되는 일상들이 있잖아요. 밥도 먹고 학교도 가고 뭐 수업도 듣고 또 직장도 가고 또 집안에서 집안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잘 안 하게 되고 또 그 우울함이 올라옵니다. 이제 우울함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내가 정말 이게 나는 왜 안 될까?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너무 괴롭다,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막 급격하게 막 몰려와서 이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기가 싫어요.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이제 뭐 하나 하기 싫고 막 이런 우울함 가운데 이제 한참을 빠져 지내죠. 그래서 이제 대충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죠. 막 그러다가
아니면 꾸역꾸역 겨우겨우 사는 거죠. 그러다 이제 어떤 계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이제 영화를 보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 저 사람들은. 근데 나는 정말 쓰레기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내가 절제해 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지금 다시 이제 재발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다시 절제를 하려고 합니다. 또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다시금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또 절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금 결단을 하는데, 결단해서 이제 또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일기도 써보고 막 뭐도 해보고 막 운동도 다녀보고 뭐 상담도 받고 의사도 만나고 약도 먹어보고 또 뭐 책도 찾아보고 별의별 수단들을 방법들을 다 쓰는데 또 재발해요. 그럼 이제 미치는 거야 이게. 야, 미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재발해서 또 연타로 넘어지니까 또 더 자책하고 또 우울해지고, 그리고 이제 결단하게 되고, 이 주기가 사이클이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이클을 돌아가게 돼요. 이 사이클 안에서. 사실 이게 성중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중독의 연쇄고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중독의 파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다른 중독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러니까 요게 이 사이클이 약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도 이제 성중독에 대한 이야기들에서 사이클 원리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요런 거를 많이 얘기해요. 뭐 낮은 자존감, 수치. 그래서 그 수치로 인한 이제 뭐 고립감, 외로움, 뭐 보상의 원리. 그래서 뭐 먹는다, 마신다, 한다. 그리고 뭐 이제 다시금 그 보상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뭐 이렇게 약간 심리적인 기제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원인론이라보다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이클 가운데 빠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 성중독의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독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현상을 생깁니다. 제가 이제 그냥 그렸어요. 이거 그냥 손으로 그렸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사이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이 사이클에 보면 결단하고 재발하고 연타로 넘어지고 자책하고 우울하는 이 사이클이 쫙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렇게 돼요. 이게 결단, 재발, 연타, 우울 요게 있죠. 예. 결단, 재발, 연타, 여기 자책이 없는데 자책. 요렇게 이제 요 사이클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요거에서 자책은 그냥 우울에다 같이 넣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이클에 빠지게 되는데, 요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올라오는 부분. 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참다가 이제 재발을 합니다. 이제 재발해요. 그럼 재발하면은 이제 연타로 넘어지는 거죠. 그럼 또 이제 우울해져요. 그러다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금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재발하는 거죠. 또 연타로 넘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는 시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시기가, 이게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처음에는 빨리 회복해요. 빨리 회복하다가 나중 돼서는 쫙쫙 이렇게 길게, 재발과 연타, 우울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회복 결단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결단도 잘 의지도 나지 않고 그렇게 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차 이제 회복이 이제 좀 천천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뭔가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거죠. 쭉 이제 떨어지고 이제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닥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완전이라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제 밑바닥까지 이제 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요. 이제 뭐 내 머릿속에서도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 진짜 너무 죽겠다라는,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인생 정말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게 문제들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범법 행위를 하게 되거나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범법자가 되거나 실직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요. 또 무기력증. 무기력증에서 이제 손 하나 깜짝하기 힘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또 자살 충동에 엄청나게 시달리게 되고 또 이런 가운데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미친 생각들이 이제 막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산으로 들어가서 뭐 돌을 닦아가지고 새롭게 돼서 나오겠다. 아니면 뭐 할 때는 이상한 결단들을 막 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약간 반쯤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주저주저 되고 막 이렇게 생각이 약간 분열처럼 쫙 이렇게 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술을 계속 먹으면 이제 죽거나 미치거나 죽거나 미치거나 아니면 이제 죽거나 미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중독자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살해서 죽거나 실제 자살해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해서 죽거나 아니면 미치거나 미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 머리가 확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범법 행위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중독에서 범법 행위로 가거나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것들 중에서는 뭐 빚으로 완전히 이제 짓눌려 버리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실직하거나 이제 무기력증, 이제 만성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운 거죠. 힘들고 이제 어렵고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닥을 치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는 데까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 돼서는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들 있습니다. 자,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성중독의 패턴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중독의 연쇄고리에서는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결단해도 잘 안 되고 재발하게 되고 또 연타로 넘어지게 되고 자책하고 우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점점 그 회복 다시금 이제 좀 끌어올리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서 나중 돼서는 이제 범법, 이혼, 실직, 무기력, 자살 중독, 미친 생각 같은 것들까지도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가면 사실 굉장히 이제 삶이 많이 망가져 있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장 잘 이제 표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저는 뭐 보는 거는 이제 좀 보면 우울해지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상황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영화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뭐 성중독에 관련된 영화가 한 3편 정도 있거든요. 그 제가 여기 링크해 드릴게요. 성중독에 관련된 영화 3편이 있는데 저는 땡스 포 쉐어링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쉐임 수치심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님포매니악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영화 다 약간 선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중독의 그러니까 세 가지 영화당 이 성중독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제 그려내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그거를 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시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이렇게 약하다. 내가 이거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방아쇠 역할이 돼서 계속해서 넘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요 영화들에서 이제 요 패턴들이 다 나와요. 이제 첫 번째 영화 땡스 포 쉐어링에서는 이제 거기 의사가 나오거든요. 의사가 나오는데 이제 덜렁덜렁 이렇게 하다가 나중 돼서 어떻게 되냐? 재발해서 실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힘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재발하고 연타로 넘어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땡스 포 쉐어링에서 또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뉴욕에 잘 나가는 뭐 사업가가 한 명 나오는데 싱글 사업가가 나오는데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 돼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이 여자랑 꼬여가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땡스 포 쉐어링에서 이제 바닥을 치는 장면들이 좀 나오고 이제 쉐임이라는 영화에서는 좀 끔찍하게 좀 나와요. 이 남자가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신사적인 사람이고 직장 생활도 잘 하는 사람인데 이제 포르노랑 또 매매에도 문제가 있고 또 불륜의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불륜이라기보다는 이제 익명의 관계들을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게 처음에는 포르노랑 자유행위에만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직장에서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화상 채팅을 하다가 이제 그 익명의 길거리에 있는 여자와 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매매업소 여성과 장면을 하게 되고, 나중 돼서는 동성애까지 하게 되는 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동생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동생한테 이제 자기의 그 화상 채팅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들키기도 하고, 마지막 영화의 장면이 이제 비가 오나 하는데 그 광장에서 이제 혼자서 이제 서 있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너무 너무 끔찍해요. 예, 영화가 정말 끔찍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충동이 있는 이상 중독은 진행성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영화가 있는데, 이제 ним포매니아. 이거 웬만하면 그 남자분들은 사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여성 멤버들은 좀 여성분들은 이제 한 번쯤 보면 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물론 이제 좀 약간 충동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야한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해되지 않는 장면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본 사이클과 망가지는 현상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ним포매니악은 1편과 2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1편에서는 좀 약간 이제 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의식 없이 좀 즐기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제 2편에서는 망가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이제 망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한 여성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 여성이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그냥 성적인 것만 이제 즐기다가 나중 돼서는 이제 결혼해도 이제 아이를 집에다 두고서 그냥 막 어린 아이를 집에다 두고 막 나가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중 돼서는 이제 낙태도 하게 되고, 이제 그 더 이상 여성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서 하게 돼서 이제 막 사람들이 버림받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이 쭉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 영화도 이제 보고 나면 굉장히 찝찝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찝찝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정말 이게 성중독이 이렇게까지 무섭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그 여기 밑에다가 이제 네이버 영화를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을 좀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링크는 굳이 걸진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싶으시면 또 찾아서 보시고, 그래서 그 쉐임과 그 ним포매니악, 요 두 개는 제가 좀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링크해 드릴게요. 예, 어쨌든 링크해 드릴게요. 그래서 링크해 드릴 테니까 이제 보시고,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 이제 회복의 여정들 속에서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두서없이 중간에 좀 말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중독에는 그 끔찍합니다. 정말 성중독은 끔찍하고, 이제 그 패턴이 딱 걸리면은 이제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이 딱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이제 뭐 짧게 걸리냐 오래 걸리냐의 차이지, 이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거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강의와 또 나눔들이 여러분의 회복의 여정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